예전에 애플 같았으면은 이런 기능 자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iOS 26.3에서는 타사 웨어러블 기기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체제 자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자, 오늘은 iOS 26.3 베타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여러가지 좀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마이너한 업데이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좀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애플이 절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볼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그리고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 이 메뉴로 들어가 보면은 맨 아래쪽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옵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안드로이드로 전송 이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애플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 운영체제 자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이나 메모, 메시지 같은 기본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전화번호까지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 굉장히 좀 번거로웠죠. 삼성 스마트 스위치 앱을 이용하면은 그나마 좀 간편하게 옮길 수 있긴 했는데 이게 또 가다가 끊어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애플 같았으면은 이런 기능 자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애플도 여러가지로 좀 유연성을 좀 키우고 있다. 굳이 이제는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알림 기능의 변화인데요. iOS 26.3에서는 타사 웨어러블 기기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애플워치를 제외하고 다른 웨어러블 기기는 기본 기능 말고는 이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갤럭시 워치 같은 다른 스마트워치로도 알림을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 보면은 알림 전달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어요. 여기에 연결된 기기가 있는 경우 표시가 되고요. 켜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애플워치에서는 더 이상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기기만 연결이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아직까지 알림 외에 다른 기능은 여전히 호환이 되고 있진 않아서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지금까지의 iOS는 사실상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조합 이걸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웨어러블 기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진짜 솔직히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열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사용해보면서 체감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느려졌거나 답답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 덜 튀고 덜 촐싹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iOS 26에서 유리 느낌이 들어가는 UI가 나오면서 애니메이션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느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번 베타에서는 그걸 살짝 눌러서 안정감을 좀 주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베타라서 조금은 수정이 되겠지만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더 깔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화면 쪽에서도 소소하지만 반가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배경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날씨랑 천체 배경화면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카테고리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선택지도 훨씬 많아졌고요. 솔직히 소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iOS 26.3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의 서비스 지역이 28개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12월 15일부터 확장이 된 거고요. 출시 이후에 최대 규모의 확장이라고 해요.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진 않아서 체감폭이 크진 않지만 한 가지 기분 좋은 부분은 뮤직 파트에 K-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내년 초에 일본에서도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이 시즌에는 업데이트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은 iOS 26.3 베타2는 대략 5일에서 7일 이 사이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정식 버전 같은 경우는 1월 말이나 2월 초 이때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베타1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이 더 추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OS 26.3 베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굉장히 좀 개방적이게 바뀌었죠. 사실 예전에 애플 같았으면은 뭐 이런 기능들은 뭐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이게 정식 버전에는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제 곧 끝나가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화이팅 합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